속보를 읽어주는 피트씨.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1월 31일 2017년에 결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견조하게 상승했는데요. 컨퍼런스 콜에 나온 주요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우선 2017년 4분기 경영실적을 설명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SK이노베이션과 주요 자회사의 관련 임직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제품 마진 하락 등으로 전분기 대비 1,184억 원 감소한 8,452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영업 외 손익은 지분법 이익 640억 원, 환 관련 이익 660억 원, 파생 관련 손실 마이너스 1,400억 원, 이자 비용 마이너스 320억 원 및 E&P 손상을 포함한 자산 손상 차손 마이너스 1,300억 원 등으로 전분기 대비 1,975억 원 감소한 마이너스 1,83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 외 손익에 반영된 항목 중 SK에너지의 파생상품 해당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늘 별도로 공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재무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분기 말 기준 자산 총액은 유가 상승에 따른 매출 채권 및 재고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말 대비 1조 5,768억 원 증가한 34조 1,58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부채 규모는 회사채 상환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매입 채무 증가 등으로 전년 말 대비 5,06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사의 4분기 말 총차입금은 전년 말 대비 9,916억 원 감소한 5조 5,781억 원입니다. 당기 말 순차입금은 유가 상승에 따른 운전자본 증가 영향 등으로 전년 말 대비 4,276억 원 증가한 1조 3,289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전년 말 대비 1.7%포인트 감소한 76.3%입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건전한 재무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의 시황 및 사업별 경영실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사업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중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른 견조한 수요 지속과 오펙의 감산기간 연장 결정,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에 따른 수급 밸런스 기대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분기 정제 마진은 허리케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가동 중단 이슈가 해소되며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가솔린 제품의 경우 동절기 한파 영향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은 디젤 제품은 여전히 견조한 수요를 보이며 양호한 마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에서 4분기 석유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유사업 영업이익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증가에도 불구 정제 마진의 약부합세에 따라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5,09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4분기 석유사업의 재고 관련 이익은 전분기 대비 약 1,500억 원 증가한 약 2,500억 원입니다. 한편 2018년도 석유 제품 수요는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라 미들 제품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정제 설비 가동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면 금년에도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양호한 수준의 정제 마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화학사업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분기 에틸렌 스프레드는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한 ECC 가동 지연 및 다운스트림의 견조한 수요 영향으로 강세를 시현하였습니다. PE 스프레드는 역내 정기 보수 감소에 따른 공급 증가 및 중국 고위 재고 소진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여 올레핀 계열은 전분기 대비 약보합세를 시현하였습니다. 한편 PX 스프레드는 납작 가격 상승 및 PTA 신증설 지연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전분기 대비 약세를 시현하였고 벤젠 스프레드도 역내 고위 재고 지속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에서 4분기 화학사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분기 화학사업은 납사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비 가동 영향에 따른 수급 악화로 PX 등 주요 제품 스프레드가 하락하면서 전분기 대비 632억 원, 감소한 2,628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향후 올레핀 제품 스프레드는 견조한 역내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에탄 크래커 본격 가동에 따른 역내 PE 유입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PX 등 아로마틱 제품 스프레드는 신규 PX 설비 가동 지연 및 다운스트림 제품인 중국 신규 PTA 가동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윤활유 사업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분기 윤활유 사업은 유가 상승 영향으로 인한 마진 하락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확대 노력으로 전분기 대비 16억 원 증가한 영업이익 1,457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018년 기유 시황은 연내 신규 플랜트 가동 등으로 스프레드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 상반기 정기 보수 시즌 도래, 자동차 연비 및 환경 규제 강화 트렌드에 맞춘 고급 기유의 견조한 수요 성장으로 연간 스프레드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수년간 시장 성장률을 뛰어넘는 판매 신장을 기록해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판매량을 증대하고 글로벌 최적 운영 활동을 강화하여 손익 극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분기 석유 개발 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분기 석유 개발 사업은 전분기 페루 광구 정기 보수 종료에 따라 판매 물량 증가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해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36억 원, 증가한 1,737억 원,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65억 원 증가한 512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당사 보유 자산을 평가한 결과 북미 및 리비아 광구에서 274억 원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모두 4분기 영업외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분기 소재 사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4분기 소재 사업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1억 원, 감소한 16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판매 감소 영향이 주 요인이며 이에 따라 2017년 4분기 매출액은 78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6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LIBS 생산 능력은 2018년 1분기 중 기존 대비 50% 증가한 연 3.6억 평방미터가 될 예정이며 추가 증설 투자를 통해 2020년까지 연 5억 평방미터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마켓 리더십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 사업년도 기말 배당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지난 7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주당 1,600원의 중간 배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연간 배당은 전년도에 이어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시현한 점과 주주환원 확대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5% 상승한 주당 총 8,00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간 배당을 제외한 기말 배당은 주당 6,4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배당금 결정은 회사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회사는 안정적 배당 정책 유지를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고요. 첫 번째는 그 석유 사업 관련해서 그 석유 사업 영업이익에 묻어있는 환율이나 유가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SK 인천정유의 석유 사업 영업이익도 좀 브레이크다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배당 많이 주셨는데요. 이거 배당 관련해서 뭐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픽스된 부분이 있는지 업데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주신 사항 중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석유 사업에서 환율과 유가의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 에너지와 인천 석유화학을 합해서 영업이익단에 반영되어 있는 환율 효과는 약 마이너스 700억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유가와 관련된 효과는 주로 재고 효과로 나타난다고 이해를 하면은 플러스 한 2,5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배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회사가 배당 성향과 관련된 배당 정책을 따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회사가 약 3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시연해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금년에도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저희가 배당금을 책정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 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KB증권의 백영찬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질문에 답을 못 주신 것 같은데 인천석유화학의 석유 사업과 화학 사업 각각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7페이지 보시면 석유사업부의 마진 효과와 기타 효과가 있는데 혹시 사우디 OSP의 상승을 마진이나 기타의 어떤 변화에 반영된 건지 사우디 OSP에 대한 그 움직임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손상 차손입니다. 아까 EMP의 북미와 리비아에서 274억 원의 손상 차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전 손익에서 1,300억 원의 손상 차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주신 사항 중 인천석유화학의 석유사업과 화학사업의 손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7년 4분기에 인천석유화학의 석유사업과 화학사업의 손익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각각 약 700억 내외 수준에서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OSP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OSP 변동분은 기본적으로 저희 정제 마진에 반영이 되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OSP 추세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OSP가 일부 상승하였으나 미국의 셰일 생산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서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손상 차손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4분기에 발생된 손상 차손 중에서 EMP 사업에서 발생된 손상 차손은 274억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회사 입장에서는 EMP 사업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에서 각종의 유형자산 제각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의 자산 손상 조치를 이번에 함께 반영을 했고 그런 부분이 모두 합산돼서 전체적으로는 약 1,300억 수준의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시티그룹의 오스카 이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17년도 카펙스 규모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018년도 카펙스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영역에 투자를 집행하실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사업입니다. 2017년도 매출 실적은 어땠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개발될 모델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규 수주 잔고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사항 중 첫 번째 KPEX와 관련된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회사의 투자 지출은 전체적으로 약 2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KPEX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종전에도 회사가 계속 밝혀왔던 것처럼 배터리 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 그 다음에 기존의 회사가 영위하고 있던 사업 중에서 특히 화학 사업과 관련된 성장 분야의 신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터리 사업 지원실장 이용우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 매출액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먼저 양해해 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생산 규모를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1.1기가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수주 후 증설을 하면서 현재 18년에는 4.7기가를 저희 생산 규모로 가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은 올해 17년보다 18년 매출액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계속되는 저희 수주 증설로 인해 2020년에는 약 20기가의 생산 규모를 저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매출은 계속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백록과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가 수주 후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록의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마지막으로 추가 답변 드릴 사항은 저희가 이 매출 증가와 생산 증가가 계속되면서 2020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을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회사들과 달리 저희 회사는 중대형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UBS의 팀 부시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 당국의 이 전기차에 대한 전지 보조금이 2019년 내지는 20년 정도의 이 보조금 제도가 만료가 될 것입니다. 현재 회사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중국 측 자동차 국영기업과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IMO에서의 이 규격과 관련된 탈원 규격의 어떤 규격이 연료유 스프레드에 2020년까지 내다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배터리 사업진 시장 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 같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2020년까지 지급될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저희는 중국의 자동차 회사와 현재 파트너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보조금 종료 이후에 중국에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에너지 경영기획실장 강동수입니다. IMO 2020 관련 2020 시행 이후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우 설퍼 퓨얼 오일과 하이 설퍼 퓨얼 오일의 스프레드는 기본적으로 26불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선박들이 탈황 스크러버를 설치함에 따라서 그 스프레드는 일부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맥쿼리 증권 박정아입니다. SK 루브리컨트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IPO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다면은 대략적인 스케줄, 두 번째는 또 이 시점에서 IPO를 추진하시는 다른 배경이 있는지 말씀 여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SK 루브리컨트 경영전략실장 신인철입니다. 당사는 글로벌 파트너링, 그다음에 판매 증대 또는 설비 증설 등 코퍼릿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IPO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IPO를 전제로 내부 팀을 구성해서 검토 중에 있으나 상장 시기, 공모 구조나 규모 등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공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회 질문 기회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영업의 손익에 있어서 제가 아마 놓쳤을 수도 있는데 외환 관련된 영향과 그다음에 지분법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 추산액 규모가 좀 이번 분기에 커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인수를 하기로 했던 자산들이 실적이 언제부터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아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자산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손상 사소이나 이런 게 추가로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황 관련해가지고 올레핀 다운스트림 쪽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가 실질적으로 좀 시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만은 질문 주신 순서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의 손익에 있어서 외환과 관련된 손익의 상황과 지분법 이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7년 4분기에 회사의 영업 외 손익은 마이너스 1,800억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중에서 외환과 관련된 영업의 손익은 약 플러스 9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약 635억 원 정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 그 법인세 비용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사의 법인세 비용의 수치가 다소 높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원개발 사업에 있어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으로부터 발생된 해외 납부세액이 불공제된다거나 특히 이제 금년부터 국내 법인세 세율이 인상되면서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이연 법인세 부채 적용 법인세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2017년 연말에 저희가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자산이 손익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말씀하신 최근에 인수된 자산이라고 하신 부분은 저희 화학사업에서 최근에 미국에서 인수했던 다우의 EA 사업을 비롯한 화학사업 위주로 아마 질문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손익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아직 저희가 초기 인수 단계로서 아직 PMI 과정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그 비경상적인 손익과 비용이 동시에 믹스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미 있는 수준의 어떤 손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나중에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정리되면은 그때 다시 투자자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산 손상이 앞으로도 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 손상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저희가 크게 발생했던 부분이 과거 몇 년 동안 석유사업 개발 EMP 사업에서 주로 자산 손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최근에 유가의 전체적인 수준을 봐서 이제 EMP 사업에서 추가적인 대규모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MP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Q&A 과정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특별히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에 대해서 SK종합화학 경영기획실장 심상원입니다. 내용이 그 올레핀 다운스트림에 대한 그 중국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작년 7월에 중국 정부가 폐플라스틱에 대한 그 수입 중단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2020년까지는 이제 전면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중국의 그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대부분 이제 PE라든지 PET 이런 제품들이 주종이고요. 전체 그 폴리올레핀 수요의 약 13%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20년까지 이제 대폭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 그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효과가 중국 내의 어떤 수요 증가 그리고 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 올 18년 1월 1사분기에 그 PE 제품의 어떤 그 스프레드 강보합 영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SK종합화학의 경우에는 그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PE 제품의 물량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크게 질문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지난번에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유럽의 배터리 공장이 올 하반기 정도가 되면 기계적 완공으로 들었습니다. 기존에 5천억 정도 규모로 투자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으신지 업데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그 이후에 기계적 완공 정확한 시점과 초기 가동률 여부까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NCC 우한 관련된 증설에 대한 상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SK종합화학 부분에서 올레핀과 아로마틱스 부분의 이익에 대한 브레이크다운 해주셨으면 비중에 대한 브레이크다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터리 사업 지원실장 이용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유럽 저희 헝가리 공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투자한다고 공시 발표한 통 투자 금액은 8,405억 원이었고요. 그 중에는 투자 자금과 운전 자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계적 준공에 대한 거는 저희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요. 내년 하반기에 기계적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종합하게 심사원입니다. 우한 NCC 증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말에 저희 SK와 파트너사 간에 리뱀프에 대한 투자를 하기로 협의가 됐고요. 현재 우한 에틸렌 캐파가 80만 톤으로 돼 있는데 110만 톤으로 늘리는 걸로 합의가 됐고요. 다운스트림으로 HD 30만, PP 30만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전체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2020년 상반기에 가동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올레핀과 아로마틱 사업의 어떤 이익 비중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2017년 4분기 전체적으로 한 2,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중에 올레핀이 대략 한 40%, 아로마틱 사업이 한 60% 정도 이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의 조현열입니다. 질문 크게 좀 세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윤활기유 쪽에서 그룹 3 증설이 글로벌리 2017년, 18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글로벌 그룹 3 시장 규모 대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좀 수급 밸런스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지금 돈코시랑 납사 마진이 특히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특히 납사 마진이 좀 빠지는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3분기 한 960억, 4분기 한 1,600억, 한 60억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배경과 향후에 저희가 어떤 요인이 바뀌면 이게 조금 이 정도 크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좀 디테일을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SK 루브리컨츠의 신인철입니다. 18년도의 증설과 시장의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몇 개의 설비의 증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속적인 증설이 있었고요. 18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증설하는 규모는 18년, 19년에 걸쳐서 한 4만 BD에서 5만 BD 수준 됩니다. 이거는 4만 BD면 2년에 걸쳐서 있는 거고요. 이거는 연간으로 하면 한 3에서 5% 정도의 증설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천만 톤 정도의 기유 수요가 있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3에서 5% 정도 증설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의 전망으로 보면 일단은 이런 증설이 있지만 그 시장에 있어서 기유는 일정 수준의 고객 베이스의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규 증설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당사를 비롯한 주요 그룹3 플레이어들의 정기 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기 보수는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있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은 정기 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 그다음에 환경 규제 강화로 해서 고급 기유의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급 기유의 수요는 한 4%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증설이 시장의 증가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이렇게 수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 그리고 정기 보수 때문에 좀 수급이 타이트한 부분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2018년의 시황은 17년 대비해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에너지 경영기획실장 강동수입니다. 납사 마진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휘발유 시황 약세에 따른 부분과 그리고 지금 LPG 대비 상대 경제성이 납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납사가 지금 약세 시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절기로 가면서 휘발유 수요도 증가하고 LPG 대비 경제성도 양호해져서 납사 마진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K에너지 경영기획실장 강동수입니다. 영업의 손익에 반영된 파생상품 손실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원유 도입과 제품 판매 간에 시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 변동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가 하락 시에 손익 악화를 막기 위해 가지고 해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실물에서는 저희가 영업이익단에서 이익이 유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고, 리스크 해지에 따른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영업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Q&A를 마치고 이것으로 2017년 4분기 경영 실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ends our earnings presentation of Q4.